이혼 사건의 경우에 소송 절차 과정에서 재산조회, 부부상담, 양육 환경조사 등 일반 민사소송과도 다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중간중간에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남편,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연입니다. 오늘은 지금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이든 상간자 소송, 재산분할 소송, 소송 제기에서 공격하거나 소장을 받아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변호사가 꼭 필요할 겁니다. 보통 몇백만 원의 선임료를 지불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송 꼭 이기고 싶고 또 전문적인 조언 얻고 싶으시잖아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 보통 핸드폰 열어서 네이버 많이 검색해 보시는데요. 물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럼 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변호사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 과연 그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아닌지 또는 전문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건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가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고 그러고 있어서 조금만 품을 들여 검색해 보시면 내가 소개받았거나 검색했던 변호사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사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랑 안 해본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달라도 뭔가 다르긴 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에 소송 절차 과정에서 재산조회, 부부상담, 양육 환경조사 등 일반 민사소송과도 다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중간중간에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양육비를 끊어버렸다. 그러면 사전 처분 빨리 진행을 해야 하고 변론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양육비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판사님께 알리는 서면을 빨리 써서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판사님한테 양육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등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거, 그런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해당 영역의 전문 변호사와 유사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로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매달 광고비를 수십억씩 들여서 네이버 등에 광고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대형 로펌들도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그 광고비를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임료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건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치킨 광고에 탑스타들 모델로 쓰고 있잖아요. 기사 보니까 광고비로 연간 100억 원씩 쓴다고 하던데 이런 광고비가 치킨값 인상에 큰 영향 미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변호사 광고비도 그런 원리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높이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선입하실 때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들은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변호사 수십 명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데 대부분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변호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그 로펌을 떠날 수 있는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제가 만났던 의뢰인 이야기로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사건 진행 동안 3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바뀔 때마다 다시금 소통하면서 신뢰 쌓고 하는 단계를 밟아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과연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끝까지 내 일처럼 처리해줄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표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처리해주는 그런 사무실, 처음 내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본인의 일처럼 끝까지 처리해줄 수 있는 사무실, 그런 로펌을 선택하셔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처음 상담했던 그 방향대로 사건을 끌고 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해봤는지, 그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상담하고 맡긴 변호사가 끝까지 내 사건을 처리해줄지 등을 따져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빨리 변호사 선임해버리고는 나중에 변호사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소송이라는 큰일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소송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